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0월 29일 오전이고요. 오전 시황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미국 시장 얘기하고 우리 시장 얘기를 조금 좀 해보고 그리고 HLB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시장, 미국 시장부터 잠깐 얘기를 좀 해보면, 다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일단, 요 자리에 대한 오늘 지지 테스트가 있을 거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는 지지 가능성에 조금 더 높은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가 무색하리만큼 갭으로 떨어져서 하락하고 장대 음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던 이유들 몇 가지를 보면요. 어, 뭐 요런 정도의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이게 이제 VIP 방에 제가 오늘 장전 브리핑으로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일단 이 팬데믹 현상이 더욱더 늘어난 상황이 됐고요. 이에 따라 가지고 봉쇄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시카고 지역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까지 지금 이제 봉쇄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국가 전역을 봉쇄하겠다. 앞으로 한 달간 이 부분이 경기 회복에 대한 지연 우려를 이제 자아낸 이런 원인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좀 컸지요. 이게 이제 확진자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동안 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지지난주부터인가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최근에 나타났던 이 상황들이 이쪽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도 보였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이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얘기가 없습니다만 가능성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제 상원에서 이 청문회가 있었었고 여기서 이제 조금 대립되는 모습들이 보였고 이게 결국은 규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미 대선에서 경합주 지역에서의 격차 감소, 이제 상원 선거 결과도 또 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네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어제 처음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이 지금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었고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던 내용들 보면 플로리다 주에서는 처음으로 이번 미 대선에서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을 넘어섰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 그동안 어제 제가 그 시나리오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시장 자체가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 상원 하원 이쪽에 지금 베팅이 지금 계속 그 금융시장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이게 지금 9월부터 이렇게 흘러왔단 말이죠. 9월 중하순부터. 이 부분이 지금 약간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준의 재정 정책을 연준이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연준 자체의 추가 부양력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제 무디스의 발표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아주 굵직굵직한 악재들이 종합 세트로 이렇게 나온 상태가 됐죠.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충격이 조금 더 한꺼번에 나온 거에 대한 충격이 조금 더 컸던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다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단계 레벨 다운 된 건 맞죠. 일단은 이 자리에서 한 단계 레벨 다운 됐습니다. 오늘 일단 26,300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한번 있게 될 것 같은데 장중 이탈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충분히 그 상황에서 어떻게 얼마나 이 자리를 강하게 지켜줄 수 있느냐가 일단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일주일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도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눈치 보는 단계로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예, 변동성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일주일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조금 이 눈치를 보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 전에 변동성들이 좀 나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팬데믹 현상이라고 하는 아주 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존의 대선의 결과에 대한 시장의 예측과 다른 부분들이, 이건 아마 일시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요. 한데 이 부분 뭐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뭐 예년과 다른 추가적인 악재가 하나 더 나옴에 따라서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이제 보였다라는 것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지금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이 다음 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다음 주 수요일 정도가 될 텐데, 이제 일주일 안쪽으로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씩 여기서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눈치를 보지 않을까, 요 속에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요. 자, 우리 시장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면요. 자, 일단 코스피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것도 또 지워졌죠. 안타깝습니다. 자, 일단 빠르게 조금 끊고 보겠습니다. 한 요 정도 라인 하나, 그리고 요 라인 하나, 요 라인 하나. 대략 요 정도 상황으로 놓고 보면요.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맞았었죠. 2320을 지키는 게 맞았었죠. 오늘 일단 뭐 미국 시장이 워낙 큰 폭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일단은 내리고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약한 심리적 저항선에 가까운 2300포인트, 제가 오늘 장 전에 무방에도 말씀을 드렸죠. 2300에서 2320 사이 정도를 지켜내느냐가 1차적인 관건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정도 자리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 시장이 바로 회복을 해준다면 2320까지 이 위까지 올려주는 그림이 나와주게 되면 빠르게 좀 안정을 찾게 될 거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고 그냥 요 정도에서 마감을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눈치 보는 시장이 될 텐데, 어제 큰 폭의 하락 이후에 하방 경직을 일단 찾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일 우리 시장도 조금 이 변동성을 약간은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내일 하루 정도는. 근데 만약에 오늘 이 위로 올려주면서 양봉 띄워주면서 이 위까지 올려주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조금은 빠르게 미국보다는 안정을 좀 찾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요 박스권은 그대로 지금 뭐 유효하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권이죠. 박스권이 2420 정도까지가 마지막 박스권이죠.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박스권인데, 요 지금 언더슈팅이 나왔던 요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약한 요런 정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지금 조금 강하잖아요.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도 지금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은 나오고 있는데 800 위로 올려줘야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800포인트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와 주면서 800포인트에 대한 안착 가능성이 좀 이제 높아졌다. 다만 내일 오전 정도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혹시나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혹시나가 현실화가 돼버리는 바람에 지금 밑으로 내려온 거고요. 얘가 일단 오늘 800포인트 위로 올려서 마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거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중에 하나가 보면요. 최근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게 미국 시장 흔들리면서 우리도 흔들렸는데 유독 코스닥이 더 많이 흔들렸고요. 여기 지금 최근 흐름에 10월달 들어온 흐름은 더욱더 심했었죠. 외국 시장에 비해서도 심했었고 코스피에 비해서도 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요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때는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게,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코스닥만 이렇게 유독 많이 빠지는 이유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그저께부터 조금씩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고,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당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어제 아침에 여당 쪽에서도 정부의 압박을 가하기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코스피보다 훨씬 더 상대적으로 많이 밀렸던 그 이유가 조금씩 해소가 될 여지를 보이다 보니까 더 좋은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오늘 매도는 지금 제법 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 개인들 같은 경우에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들어왔던 게 오늘 지금 제법 지금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이제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돼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행 체제로 가든지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하다못해 지금처럼 3억까지 강화되는 요건은 조금 확률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지금 여론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 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코스피가 만약 2320포인트 정도까지라도 올려주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얘는 아마 어제 고점 근처까지 가거나 그 전후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 개인 수급의 약화가 그만큼 시장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영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요. 일단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외에 뭐 시장 섹터라든지 이 부분은 일단 뭐 말씀을 따로 드리지 않을 거고요. 오늘 지금 이 시장 움직이는 거 보시면 조금 키워볼까요? 움직이는 거 보시면 아침에 코스닥이 훨씬 안 좋게 시작을 했지만 빠르게 회복을 해줬고 다시 한번 밀리는 흐름이었지만 이후에 빠르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이 한동안 코스피보다 훨씬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훨씬 안 좋았고 그 부분이 조금씩 해소될 조짐이 아직 전혀 해소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심리적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심리라고 하는 부분을 정부에서 지금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은 오늘 지금 매도세가 상당합니다. 지금 현재 아침 초반부터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뭐 8,500억, 9,000억 가까이 지금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걸 지금 개인들이 다 받아주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 기관 쪽에서 선물로 받아주는 부분이 지금 크기는 합니다만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현재 지금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만약에 현금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 이거 올라간다고 따라 들어갈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확실하게 조금 안정되는 상황을 보고 진입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HLB 상황 잠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아직까지 코스닥이 뭐 상대적으로 좋다 해도 마이너스 0.75%입니다. 지금 800을 찍었는데요. 오늘 뭐 일단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대부분 지금 코스닥 종목들 양봉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그 측면 뭐 그 이상은 아니고요. 요 지금 라인에서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있다. 제가 이게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이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HLB가 원체 이제 조금 예상 불가한 영역들이 한 번씩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하나일 거라고 생각도 하기는 했는데요. 9월부터 우리 대주주 관련해가지고 시장이 밀렸고 얘도 밀렸어요. 뭐 시장 밀리니까 방법이 없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요 라인 정도는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지없이 깨버렸잖아요.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밀어버린 상태인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 부분이 대주주 요건 강화 얘기가 굉장히 강화되던 시점에 계속해서 이렇게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과거 셀트리온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HLB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얘가 조금 더 올라가면 대주주 요건에 걸리시는 분들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점점 3억에 이제 3억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던 그 시점에 방법 없이 속절없이 이제 밀렸다라는 그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고 끼워 맞추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끼워 맞추는 건데 그런 가능성도 지금 조금 보이고 있는 거고 강하지는 않지만 현재 이렇게 지금 시장 상황 뭐 정확하게 강하게 편승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눈치를 지금 보면서 나쁘지 않은 그림을 지금 어느 정도 이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그림을 보이고 있는 게 그 나갔던 분들이 바로 또 그 금액만큼 들어오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요건 강화되는 게 현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안이 조금 더
깨지면서 기존 안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뭐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는 정도 상황,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약간은 지금 이 나갔던 물량이 다 들어올 수는 없겠지만 약간 더 위로 올라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트 상에서의 움직임을 조금 넘어서는 상황, 오버슈팅들이 나오는 상황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결과론적으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서 결론이 나고 지금 봤을 때는 11월 한 중순 안쪽에서는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는데, 뭐 어제 이낙연 대표가 조만간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뭐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나면 조금은 좀 여유 있는 흐름이 조금은 덜 힘든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주봉 뭐 내일 마감인데요. 뭐 지금 뭐 거래량도 없고 지금 11만 주인데 뭐 지금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일단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고 뭐 아직 오늘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시장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반등에 따른 그 HLB도 반등이지 그 이상의 의미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93,000원 위로라도 안착을 하는 그림이 좀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만 나와주면 오늘 예를 들어서 93,000원 위로 이렇게 올려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뭐 한 94,000원대라든지 그 정도까지 이렇게 해갖고 위로 올려주고 마감이 되고 나면 93,000원에 대한 안착 기대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뒤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이 자리까지는 한 번 더 슈팅을 기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루 만에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조금 안정을 좀 찾는 구간으로 갈 가능성,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